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둘 생각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, 그리고 해내야만 되는 상황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지?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지? 거기에 집중했어요. 그랬으니까 제가 이걸 수 있었고,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. 사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송은경이 최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송은경이 김은경이 된 것도 아니에요. 원래 어떤 능력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대로예요.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생각이 바뀌어요. 누구 덕분에? 박학기 회장님.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릴 생각을 해라.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. 이런 얘기만 해주시잖아요. 근데 기존에 저는 생각이 지금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, 그 생각만 하다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좀 전에 우리 YN터미 설명해 주셨잖아요. 이 회사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오늘도 이제 많이 모이셨지만 전국에 우리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.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정보를 듣고 있어요.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애터미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결정했다고 해서 성공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. 분명히 있다고 봐요. 내가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,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,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. 저는 이 빌라에서 우리 엄마 아빠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. 와. 제가 애터미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, 엄마 아빠의 짐이 그 빌라에서 이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날, 저는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고, 너 정말 잘 견뎠다, 너무 잘했다,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저희 엄마는 그 아파트 현관문을 선뜻 들어가지 못하셨어요. 이게 진짜 내 집이냐 이러면서.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.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. 근데 결국 이게 애터미 능력이에요. 제 능력도 아니고.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회사를 저는 운 좋게 만난 거고, 제가 너무 잘한 거는 선택한 거. 이 회사를 선택한 거. 그리고 어렵겠지만, 제 적성에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. 어렵겠지만 적성에 안 맞을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다른 걸로 뭔가 대안이, 내가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해야만 해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. 어려운 거, 아까 회장님께서 얘기한 회사에서 어려운 거 다 해놨다 그랬죠. 우리는 쉬운 것만 하면 된다. 생각을 바꾸고 전달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다. 100번, 1000번 하면 쉬워진다. 그죠? 그걸 우리가 다 경험했던 분들이고, 그걸 잘 이겨왔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. 네. 여러분, 이 노후가 저희 부모님에게만 오는 걸까요? 저에게도 오고 있어요. 여러분에게도 오겠죠. 지금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겠죠. 왜냐하면 적절할 때 돌아가시니까. 정년퇴임하고 조금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퇴직금 이런 걸로 좀 사시다가 문제가 안 됐었는데, 지금은 어때요? 100세 시대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 정년퇴임하고 나서 3, 40년 동안을 내가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아내야 돼요. 근데 또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노령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우리 연세 드신 노후를 맞이한 분들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못돼서가 아니라,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네 삶도 책임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. 제가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랬었지만,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노후를 책임진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, 부담스러운 걸 내가 우리 자식에게 만약에 대물림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,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
진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 뭘까? 그거는 내가 내 노후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깔끔하게 책임지다 가는 게 가장 자식들 위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요. 공감하실 거예요.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라. 맞아. 우리 근데 부모님들이 잘 안 되시죠? 다 주고 싶잖아요. 그런데 사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막 씹어 먹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가 내 노후를 좀 준비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퇴직금이 일시불로 수령하지 마라. 공감하시나요? 여러분 퇴직금 타서 뭐 하세요? 창업하죠. 일시불 타면 창업하고 싶으시죠. 근데 지금 창업한 그 가게들 50% 이상이 3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도 나오잖아요. 여러분 신도시 이렇게 가보면 검색해서 어떤 식당 검색해서